네, 안녕하세요. 글로벌오토스 원성우입니다. 지금 G80의 신차 라이브가 12시에 이제 공개가 됐었고, 많은 분들이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좀 서둘러서 이 G80이 지금 전시가 되고 있는 제네시스 강남 이 전시장 쪽에 와 있습니다. 이미 뭐 지금 실내에도 많은 미디어들이 좀 와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지금 전시장 밖에 있는 차량을 좀 먼저 좀 디자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곳에 좀 서둘러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G80 디자인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외에서 지금 햇빛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을 좀 보고 있는데, 상당히 좀 디자인이 일단 상당히 좀 마음에 드는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GV80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들이 이제 세단에도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쿼드 램프라고 하죠. 디자인이 지금 4개의 램프가 이렇게 조형되어 있는 이 헤드램프 디자인, 이제 쿼드 램프라고 부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는 앞으로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스프라이트 무늬가 이 차량의 리어 램프, 뭐 헤드램프, 그 다음에 측면 쪽에 적용이 되면서 제네시스 브랜드의 이 정체성, 디자인 정체성을 조금 더 표현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GV80에 적용되었던 이 디자인들보다 오히려 좀 세단에 이렇게 적용된 디자인들이 좀 더 잘 어울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 익히 좀 봐서 아실 법한 이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 기존에는 이 부분이 이제 하단이 이제 뭉툭한 형태였죠. 그 부분들이 이제 GV80부터 상당히 좀 날카롭게 이 끝부분이 다듬어지면서 상당히 좀 크기도 키운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단에는 이 ADAS 센서들이 조금 앞에 위치해 있고요. 또 카메라도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거기다가 리어 범퍼, 프론트 범퍼 같은 경우에도 이 에어 인테이크 부분이 라디에이터 그릴과 좀 같은 형태의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기존 모델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본인 위쪽에도 여러 가지 좀 라인들이 좀 추가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존에 이제 공개됐던 이미지를 보고 이 휠 디자인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들었었죠. 좀 대구 큰 이렇게 상당히 두꺼운 크기의 이 스포크들이 배열되어 있는 이 휠 디자인을 좀 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뭐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강한 이미지를 조금 드러내주는 이런 휠 디자인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부에 이 방향지시등이 이쪽에도 좀 추가가 되다 보니까 따로 이 사이드 미러 쪽에는 방향지시등이 따로 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도어 같은 경우에도 도어가 소프트 클로징 기능이 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지금 이렇게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을 때 가볍게 이렇게 쓱 들어가는 이런 소프트 클로징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도어 마감도 역시나 아주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실링 같은 부분도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미러 같은 경우에도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전면부뿐만 아니라 이 측면부 2열 쪽에 이 글라스도 모두 다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고요. 뭐 이 글라스의 두께가 그렇게 뭐 두꺼운 편은 아니지만 소음을 차단하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차량의 후면부 같은 경우에 후면부에도 이렇게 제네시스 브랜드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이 두 개의 라인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쪽에는 약간 이제 음각 형태로 들어가 있는 이 부분도 역시 이제 GV80에서 봤던 그러한 디자인 요소 가운데 하나겠죠.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제네시스 로고 위쪽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트렁크를 열 수가 있고요. 공간은 상당히 좀 넉넉합니다. 넉넉한 적재 공간 보여주고 있는데요. 후륜 구동 모델이다 보니까 조금 더 넓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차량의 크기가 기존의 G80과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크게 차량의 크기가 커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재 공간은 기존의 G80과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고요. 동급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E클래스, 경정 모델인 E클래스, O 시리즈 이런 차량들과 비교해서도 그렇게 극적으로 크게 넓은 것은 아닙니다. 하단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용품들 위치해 있고, 그 하단으로 배터리가 위치를 해 있고요. 이 배터리 하나는 지금 보시는 배터리가 이 차량에 일반적으로 탑재된 배터리고, 이제 빌트인 캠 전용
리튬이온 보조 배터리라는 부분이 이 배터리 왼쪽에 따로 위치해 있네요. 이 비트인캠 같은 경우에 뭐 블랙박스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보니까 전력을 많이 소모해서 별도의 배터리를 따로 위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동식으로 닫을 수 있는 트렁크, 그리고 이렇게 저항이 걸리게 되면은 다시 열리고요.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장치들도 더해져 있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어를 열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시트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의 왼쪽에는 뭐 여러 가지 ADAS 시스템과 계기판의 조명, 밝기를 조절하는 이런 버튼들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위아래 상하 좌우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틸팅 텔레스코픽 기능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GV80에서도 많이 보셨을 법한 그런 기능이죠. 뭐 다이얼 같은 경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기능을 조작하는 버튼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이얼 형태의 기어 변속 버튼도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잠깐 계기판을 좀 안쪽에서 살펴보죠. 네,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GV80에서 봤던 3D 입체 기능이 더해져 있는 그런 계기판이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실내 구성 자체가 그렇게 뭐 크게 GV80과 다른 형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스티어링 휠은 가운데 이제 알루미늄 소재가 덧대어져 있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곡선에 맞춰서 이제 버튼 형태가 이제 조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촉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금속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알루미늄으로 된 이런 소재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버튼 감촉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위쪽은 일반적인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네요. 손을 닿는 부분의 이 소재들은 정말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대시보드 위쪽이라든지 아니면 하단의 이 우드 소재 같은 부분, 그리고 뭐 암레스트 쪽에 소리 닿는 부분들은 정말 이 닿는 순간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 곳곳에 보면은 아무래도 좀 원가 절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소재들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는 ADAS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버튼들이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공유장치 같은 경우도 GV80에서 봤던 것처럼 뭐 공기 정화 기능이라든지 바람의 방향 같은 것을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에 대면은 살짝 이렇게 떨리는, 눌렀다는 반응이 오는 이 햅틱 기능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공유장치 기능들이고요. 인포테인먼트 화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5인치입니다. 굉장히 좀 대화면에 이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12.3인치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성 자체는 기존에 뭐 GV80에서 봤던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네요. 지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봤던 3D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음성 메모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연의 소리, 제네시스 커넥티드 기능, 뭐 빌트인 캠 같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카페이 기능, 요즘에 소렌토도 이 카페이 기능이 적용이 됐었죠.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출시되고 있는 많은 차량, 심지어는 곧 출시될 아반떼에도 이 현대차 그룹의 카페이, 차량 안에서 이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카페이 기능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G80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 다이얼을 통해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가운데 필기 인식, 목적지, 내비게이션 목적지 같은 경우에 이런 필기 인식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어노브, 다이얼 형태의 기어노브 앞쪽에 보면 이 P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이제 누르는 경우에 차량에서 하차를 하고 시동을 켠 상태에서 하차를 했을 때 스마트 키를 통해서 차량을 후진, 전진시켜서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차량을 주차할 때 상당히 좀 유용한 기능일 것 같고요.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모두 4가지 드라이브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컴포트, 스포츠, 에코, 커스텀 4가지 드라이브 모드
지원하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 가운데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차량의 주변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차량을 위에서 보는 듯한 이러한 화면들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공조장치 하단으로는 이렇게 무선 충전,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과 함께 USB 포트 2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컵홀더도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홀더가 있는 컵홀더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암레스트 하단에도 빌트인 캠을 위한 USB 포트가 하나가 위치를 해 있고요. 작은 조명도 하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네, 1열 공간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스피커 부분이 상당히 좀 타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안마 기능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버튼도 따로 위치를 해 있고요. 지금 안쪽에서 보시면 1열 공간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소재 같은 것들이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따로 보통 요즘에는 이 기어노브 아래쪽에 이 전자식 기어노브가 적용이 되면서 이 하단의 공간을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후륜 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수석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운전석 쪽에서 따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적용이 되어 있고요. 2열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도 기존과 이렇게 휠베이스의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뭐 차량의 크기가 극적으로 크게 커진 건 아니고요. 거의 뭐 GV80 이전 모델과 동일한 차량 크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차이점이라면 이렇게 후석 열을 위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위한 이 화면들이 따로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정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각도만 조절이 가능하고요. 상당히 좀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가는 형태네요. 네,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 후륜 2열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암레스트 쪽, 2열 암레스트 쪽 하단에 보면은 여러 가지 조작 버튼들이 있는데요. 이 암레스트 위쪽에 이 L 버튼, 그 다음에 R 버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누르게 되면 이제 화면이 켜지게 됩니다. 화면이 켜지고 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볼륨이라든지 여러 가지 메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1열과 마찬가지로 다이얼 형태의 이런 인포테인먼트 조작 화면도 볼 수가 있고요. 시트를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등받이의 각도가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단의 허벅지 쪽, 그러니까 아래쪽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이 시트의 각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단부만 이렇게 움직여서 각도가 조절이 되고 있네요. 자, 2열 모니터의 지금 홈 화면입니다. 홈 화면 역시 이제 1열에서 봤던 그 홈 화면과 좀 동일한 형태이고요. 지금 이 메뉴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이 다이얼을 조작을 해서 이 메뉴들을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메뉴 구성 자체가 2열이 굉장히 좀 신경을 썼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별도의 형태의 인포테인먼트 화면 구성도 보여주고 있고요. 큼직한 아이콘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뭐 라디오라든지 음악, 비디오, DMB, 자연소리 기능, 그다음에 카메라 기능 같은 경우에도 앞쪽과 버튼을 눌러서 측면, 후면까지도 이렇게 2열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오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지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현재 경로상에 경로 볼 수가 있고 2열에서는 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까지 메뉴는 나와 있지 않네요. 그냥 2D, 3D, 그다음에 네온 뭐 이런 식으로 메뉴를 볼 수 있는 화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무드 조명 같은 경우에도 2열에서 좀 조작이 가능하네요. 지금 기본적인 색상은 뭐 한 10개 이상의 10개에 가까운 색상들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사용자 색상으로 들어가 보면은 거의 모든 색상을 아주 꼼꼼하게 선택을 해서 운전자 취향에 맞는 색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후석에서도 2열에서도 조작이 가능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는, 지금 옵션으로 아마 썬루프가 추가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1열 이 앞쪽에 있는 부분에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서 썬루프를 열게 되고요. 지금 상당히 넓은 부분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딱 중간까지만 열리는 썬루프네요. 네.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키스루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자체가 이제 폴딩 되는 기능은 따로 없고요. 예, 스키스루를 통해서 좀 긴 짐이 있는 경우에 짐을 적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암레스트를 접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열어서 할 수가 있고요. 2열에서는 따로 이렇게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패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케이블을 통해서 따로 충전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쪽에 이제 공조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도 따로 위치를 해 있네요. 그리고 앞쪽에 이제 보관함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뭐 네트로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패널로 깔끔하게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엔진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2.5 터보 모델인 것 같고요. 300마력입니다. 기존의 이제 파워트레인 구성이 좀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뭐 3.3, 3.8 가솔린이 있었고, 뭐 디젤 모델 등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2.5 터보, 3.5 터보, 그다음에 디젤 2.2 이렇게 세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300마력, 380마력의 출력을 보여주고 있는 엔진 파워트레인 구성으로도 바뀌었습니다. 모두 이제 스마트 스트림 파워트레인이고요. 뭐 엔진 효율성이라든지 무게를 많이 줄이는 데 좀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퍼포먼스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 엔진 효율성을 높이는 데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쓴 엔진이 새롭게 탑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 이제 제네시스 강남의 실내에 좀 들어와서 이 옵션표를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본 모델 가격이 2.5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 5,39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뭐 개별 서비스가 적용이 되면 5,247만원부터 차량을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옵션 사양들이 좀 궁금하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래 이제 필수 선택 사양을 보면요, 여기에 이제 2.2 디젤 모델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이 추가가 되고, 가솔린 3.5 터보로 가게 되면은 660만원이 추가가 되는 형태이고요. 또 AWD 같은 경우에도 280만원의 옵션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색상에 따라서 조금 가격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가솔린 2.5 터보 같은 경우는 휠과 타이어에 따른 옵션 사양들의 차이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에 따라서도 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2로 나뉘어서 150만원, 300만원의 이 옵션 구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른 옵션, 이제 선택 옵션 사양으로는 퍼퓰러 패키지, 그러니까 가장 많이 좀 옵션으로 선택하는 사양을 좀 별도로 좀 구성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하이테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열 컴포트 패키지 같은 것들이 51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뷰 전자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110만원, 파노라믹 선루프는 140,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130만원의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많이 선택하는 이 전방 추돌 방지 보조라든지 에이다스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0만원의 가격이 되어 있고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증강현시 내비게이션, 후방 추적 보조가 포함된 이 어시스턴트 패키지 1 같은 경우에는 18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2열 컴포트 패키지 같은 경우에 뒷좌석 수동 도어 커튼, 다기능 암레스트 같은 이러한 기능들이 있는 옵션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에르고 모션 시트와 볼스터 전동 조절이 가능한 이 시트 구성, 그 다음에 소프트 클로징이 적용된 이 컨비니언스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120만원의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은 140만원으로 좀 옵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옵션 구성 자체는 뭐 보기도 편하고요. 필요한 옵션들을 패키지로 구매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모델과 파워트레인의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파워트레인 구성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가격
그걸 직접적으로는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옵션을 자신에게 필요한 옵션 사양들을 꼼꼼히 보시고 비교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2.5 터보 모델을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것이라면 이제 여기에 옵션이 추가되는 주요 옵션들을 추가하는 경우에 한 6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5 터보 모델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6,500에서 많이 나가면 7천만 원 초반까지도 좀 옵션 구성을 통해서 좀 가격이 책정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지금 오늘은 지금 제네시스 지금 강남에 와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조금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그레이 컬러의 G80 뿐만 아니라 전시장 한쪽에는 상당히 독특한 색상의 차량들도 있습니다. 컬러 구성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여러 가지 컬러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무광 컬러 2가지와 유광 컬러가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색상들도 있고요. 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본적인 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5 스포크의 휠이 있긴 하지만 18인치 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촘촘한 구성의 휠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18, 19인치 휠 같은 경우에 오히려 조금 더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사실 이 제네시스 G80의 시승을 합니다. 네, 시승을 통해서 이 주행 성능도 같이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G80 공개 현장에서 간단히 좀 차량을 살펴봤고요. 시승을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